안녕하십니까. 연예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게 뭘까요? 바로 누군가 거짓말로 나를 헐뜯거나 나의 본 모습을 가렸을 때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진실이 호도되고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 부정적으로 오르내린다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미지가 곧 생명인 연예인들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가수 영탁이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댓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지난 주말 당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SNS, 유튜브 등의 영탁 관련 다수의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탁에 대한 악성 루머의 고충을 호소해온 소속사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가수 영탁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이상 상황의 심각성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려고 한다. 전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작해 허위사실 또는 모욕, 조롱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게재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와 함께 소속사는 이런 불법 행위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의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특정 헐뜯기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앞을 막고 있던 막걸리 소송이 일부 해소된 이후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일부 어그로 유튜버들을 포함해 여전히 영탁을 음해하고 상처내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탁 흠집내기 세력의 부탁으로 보도자를 뿌렸던 일부 언론 홍보대행사 간부와 매니지먼트 기획사 대표들인데요. 제가 취재해 파악한 바로는 영탁의 명예훼손 혐의로 양조회사 대표를 포함해 모두 11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네티즌처럼 유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반성이나 자숙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불만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재기 논란에 대해서는 영탁이 이미 1차, 2차 모두 무혐의를 받은 상태인데도 여전히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노이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선처하고 포용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영탁 측의 입장인데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거짓 소문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세력들과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다른 악성 댓글의 출발은 예천 양조와의 갈등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천 양조와의 상표권 분쟁은 최근 영탁 측의 최종 승소로 끝났지만 형사건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4년 전 첫 만남은 애초 영탁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악연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완전히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 한 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하다가 영탁 측이 무단 사용 이의를 제기하자 합의점으로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듬해 특허청으로부터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제3자인 예천양조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광고 계약 종료 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진 양측은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영탁이 영탁 막걸리 상표를 쓰지 말라며 제기한 소송은 수년간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 판결로 결말이 났습니다.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지난달 12일 예천양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수치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 표기 사용 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가슴 졸이며 영탁을 지지하고 응원해온 팬들은 환영과 함께 그동안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실까지 모두 손해배상 청구하라며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소속사와 영탁 본인은 진실을 가리는 게 목표였던 만큼 단지 돈으로 보상받기 위한 진흙탕 싸움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발 양보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부득이 법적 다툼을 한 부분이고 그 권리를 되찾은 만큼 손배의 소송도 승산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영탁으로서는 그동안 겪은 고통을 스스로 감수한다는 대중 가수로서 선의의 인간적인 측면이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으로 흠집을 내는 일부 네티즌의 악플은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모욕과 조롱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왜곡된 진실을 밝히는 일은 시간과 공력이라는 불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고달픈 작업이기도 합니다. 진실은 시간이 다소 걸릴 뿐 결국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어떤 목적을 갖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화살은 자신들한테 되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이를 덮기 위해 더 큰 거짓으로 덧칠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파멸의 부메랑을 맞게 됩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게 마련입니다. 이 문제는 소속사 측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갖고 있으니 잘 해결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환기하는 의미로 다른 얘기를 하나 언급해 보겠습니다. 가수 영탁의 홍보대사 효과로 관광 수요가 25배 급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나라 몽골입니다. 영탁은 한 달 전 자신의 SNS에 고 몽골리아라는 글과 함께 다수의 셀카를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푸른 하늘과 드넓게 펼쳐진 푸른 평원이 돋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탁은 지난 5월 31일 몽골 국회의사당에서 위촉식을 갖고 홍보대사로 정식 임명돼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몽골을 알리는 새로운 얼굴이 됐습니다. 영탁의 홍보대사 임명은 앞서 지난 3월 28일 몽골 정부가 서울 그랜드 하얏 호텔에서 개최한 2024 고우 몽골리아 국가 홍보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자리에서 몽골 정부로부터 관광 홍보대사로 정식 제안을 받으면서 성사됐습니다. 영탁은 몽골을 알리는 관광 홍보대사 자격으로 위촉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6월 사흘간 몽골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몽골 초원의 유목민 집을 방문해 자신의 두 번째 정규 앨범명 폼이라는 이름의 양을 선물로 전달하고 영탁의 이름으로 두 그루의 묘목을 심기도 했습니다. 영탁의 효과는 즉각 국내 관광 수요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투어에서는 5월과 6월 몽골 여행 수요가 작년 대비 183% 증가했고 여행사 노랑풍선의 경우에는 7월과 8월에 몽골 패키지 여행이 작년 대비 10배 증가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위대한 역사를 가진 몽골은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인데요. 제 언론계 지인 중에 오래전부터 신문사를 그만두고 몽골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영탁의 홍보대사 소식을 전하면서 더욱 가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몽골은 여행 유튜버나 여행 매니아들에게만 알려진 매니아층의 나라로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만 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몽골이 2022년 6월부터 올 연말까지 무비자 관광을 개방하면서 여행 문턱도 낮아져 더 많은 이들이 몽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몽골 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청주공항을 비롯해 김해공항에서도 울란바토르 노선이 신규 취항되는 등 지방에서도 몽골 여행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엔 젊은 세대에서도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올여름엔
몽골로 방향을 틀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황량하면서도 웅장한 고비사막 풍경과 사막을 걷는 낙타, 사구 너머로 보이는 태양, 믿을 수 없이 맑은 은하수에 빠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